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대결쇼 신과 함께 진행을 맡은 신재민입니다. 신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네. 서포터즈, 네, 서포터즈 네, 그 Q&A를 Q&A가 뭐예요? 잘 아세요? Question and Answer. 영어를 낮에 배우셨나 보네. 발음이 안 좋아. Question.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포터즈 임한민 님이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최소 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서포터즈 이영현 님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팁에 대해서 주셨고, 서포터즈 임현성 님은 가치평가 돈이 없는 초년생도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어떻습니까? 뭐 최소 여건, 뭐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최소 여건. 결국 아니, 시드랑 연관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제일 뭐 네. 일단 단순한 원초적인 게 일단은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그냥 땅을 남의 땅을 가져올 수는 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4달러. 4달러. 시드머니를 이제 어떻게 모으는가 그 팁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종잣돈인데 사실은 어떻게 모으는가 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건 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또 갑자기 또 결국 얼마 정도의 최소 금액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얼마 정도를 최소 시드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무엇을 사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좀 부동산 뭐든. 요즘은 뭐 네. 펀딩 부동산 펀드도 많아서요. 네네. 부동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그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혹은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집을 지어서 팔아서 그 수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팔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하든지 짓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차임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또 이제 투자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펀딩이나 이런 것들 모집하는 게 가끔 있거든요. 뭐만 회사들이 여의도에도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자의 경우. 전자는 집을 지어서 팔고 네, 네. 후자는 차임으로 네, 그 네, 네. 월세를 받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투자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케이스. 그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은 뭐 천차만별이겠죠, 그죠? 모집 단위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뭐 몇천에서 많게는 뭐 몇억, 몇십억까지 될 텐데, 돈보다도 사실은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최소 여건이라고 임한민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 돈보다도 그 돈을 어디에다가 던질 건지, 어떤 부동산에다 묻을 건지, 그걸 보는 안목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신 대표님 굉장히 옷을 잘 입으시잖아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도 많으시지만은 옷도 많잖아요, 집에. 그죠? 네. 옷을 잘 입으시는데 네. 사람이 옷을 보는 눈은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런 그런 패션에 대한 눈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어떤 부동산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가 지나서 여기서 이제 가치를 창출할까,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흔히 뭐 주식에 묻지마 투자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렇게 하면 주식처럼 깡통 차지는 않겠지만은 10년 뒤에도 그 돈이 똑같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은 이자라도 받을 텐데 10년 뒤에도 내 집값이 똑같다면 서울에서는 그건 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제일 좋은 공부는 이 부동산 투자의 사이클을 익히는 겁니다. 부동산 개론에도 보면은 부동산 사이클이 뭐 2년짜리 사이클도 있고 뭐 5년이나 10년짜리 사이클도 있고, 혹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20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한번 돌고 났을 때 부동산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지 그걸 눈으로 사실은 봐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20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변화됐던 그 사이클들 사례들을 케이스를 많이 수집하고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하철 여기 들어오네. 고시가 났어요. 근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토지대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눈여겨봅니다. 요즘 뭐 포털에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그래프까지 다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호재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저런 호재가 들어왔을 때 주변 집들 혹은 토지의 집가 상승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5년일 때는 이렇게 올랐구나.
10년일 때는 이렇게 조정이 됐네.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주머니에 돈을 쥐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이렇게 탁 사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정리를 너무- 좀 너무 해보자면 길게 했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제 의견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래요? 부분이 그럼 있어요. 다시 해야 되나? 네, 아니요, 뭐 괜찮죠. 의견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꾸 싸우라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 씨드를 모으는 거는 저는 최소 금액을 한 3천에서 5천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씨드가 모여지게 되면 그걸로 갭 투자를 먼저 들어갔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왜냐? 실거주로 내가 깔고 앉아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을 사기에는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뭐 알바를 몇 개를 하든 뭐 어쨌든 모으세요. 모으시고 다른 팁 없습니다. 모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결국 자기 집, 뭐 자가 하나는 가지고서 나머지 투자를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하면 네네. 이 제도를 먼저 조금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법률적인 부분들. 집을 가지고 내가 집을 구입했을 때 음. 내가 살 주거 목적 실주거 목적으로 사는 집이 아니라면은 요즘 이제 법률적인 제약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신 대표님 말씀하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모은 돈입니까,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 10번, 20번 또 고민하고 가치 상승이라든가 법률적 제도적인 것들 사실은 먼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자칫 잘못 사놓으면은 부동산은 누누 이야기하지만 황금성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묶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그런 제도적인 것들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혹은 매입하는 이게 뭐 언제가 제일 적정할까요? 이런 얘기들도 질문 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매입하는 시기가 네, 매입하는 시기가 시드만 있다면 사실 뭐 10대 때도 사실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작은 것들이라도 혹은 지방이라도 뭐 아니면 정말 뭐 작은 뭐 빌라나 뭐 이런 거라도 결국은 뭐라도 하나는 어릴 때부터 좀 매입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경험이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솔직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너무 어릴 적에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칠 때 네. 윤리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가치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리 너무 젊은 시대에 또 그걸 통해 성취감을 맛보면 열심히 움직여서 일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이야기처럼 네.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물주의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투자 패턴의 한 방면으로서 이 부동산을 가르치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렵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만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구해서 돈 버는 것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개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만 이런 부동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사실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버리면 이게 커서도 건강하게 이제 순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돈 없는 전생도 투자 가능한지 네네.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이 질문하고 사실은 좀 맞닿아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가치평가는 주식에서 흔히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네네.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음. 정말 그 대표의 마인드, 기업의 발전 가능성, 잠재적인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들을 보고 투자하는 걸 가치평가라고 그러는데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은 네가 이런저런 효과를 이용해서 사두면은 다음에 이런저런 도시계획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닐까 저쪽으로 많이 다닐까 상권이 이리 형성될까 저리 형성될까 뭐 그런 것도 유동인구가 어떤 쪽이 많을까 햇빛이 어느 쪽에 잘 들까 그래서 상가는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그렇죠.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가치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대표님 말씀하신 갭 투자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설왕설래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이나 법률적인 것들을 읽어내는 공부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초년생도 가치 평가가 투자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주셔서 부동산은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돈이죠. 그래서 네. 여기 돈 없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가능한 곳에 작은 죽어 있는 사도로라든가 혹은 짜투리탕 뭐 10평짜리, 3평짜리, 5평짜리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 중에 도저히 용도가 안 나오고 팔 수도 없고 이런 땅들을 공매나 혹은 이런저런 사이트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팔고 있어요. 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심히 이렇게 느껴보시다가 내가 지금 가진 재력이 이 정도지만 이거는 나라에서 쓸모없는 땅들 놔둔 건데 향후에 내가 봤을 때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되고 저렇게 개발될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사둘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지만 나중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 개발이 됐을 때 그걸 가져올 때는 꽤 괜찮은 투자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내가 말이 너무 많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주제, 뭐 결국은 우리가 좀 돌긴 돌았지만 초년생들이 투자 가능할지 혹은 뭐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최소의 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 정리 멘트를 하자면 한 줄 평 말씀해 주신다면. 첼리길도 한 걸음부터. 투자를 위해서는 내가 시드를 모아야 되는 게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고 네. 어느 정도 시드가 되면 그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첼리길도 한 걸음부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는 한 줄 평 남겨드리자면 영어 수학만 조기교육 필요한 거 아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 혹은 경제 개념 이 부분에서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자식들을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기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질문 가시죠.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서포터즈 김대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절대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할 말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오늘 하루 밤샐 수도 그럴 있어요. 거예요. 네. 신대편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 저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고. 거기 헬리콥터 타고 내려야 되는 그 땅 말씀인가요? 아, 헬기까지는 아닌데. 네. 하여튼 납 들고 가야 되죠. 거기가 그렇죠. 풀 비워가면서 들어가요. 그런 땅도 있고요. 그 혹시 썰물 때 보이고 밀물 때 안 보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돈만 생기면 땅을 샀어요, 제가. 진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돈만 있으면 땅을 샀어요. 돈이 얼마씩 생겼어요? 어릴 때? 아니, 세뱃돈 받아서 땅 사고 그랬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열심히 모으긴 했죠, 그것도. 그게 부모님 돈. 그러니까 세뱃돈 모아서 땅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 시대가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우와, 네. 대박. 자, 이게 와전되는데 제가 뭐냐면 어떻게든 저는 1억을 기점으로 봤어요. 1억을 모으면 무조건 작은 땅이라도 사놓고 작은 뭐라도 사놨었어요. 근데 네. 잠깐 죄송한데요. 네. 그 1억을 세뱃돈으로 모았다 그렇게 하면 아니, 우리 젊은 서포터즈들이 자괴감 들어요. 아니 세뱃돈으로 모았다. 이거 질문하니까 세뱃돈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를 한 거고, 그죠? 잘하셔야 돼요, 말씀. 일단 돈만 생기면 땅을 사던데 이게 단점이 있었어요. 너무 모를 때 사니까 초창기에 산 땅은 아직까지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있냐면 해남 저기 어디 그 밀물 때 보이고 보이긴 다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영암 어디 그리고 저기 선산 하나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근데 거의 한 10,000평 가까이 되는데 와. 문제는 평당 1,000원이에요. 전원이면 10,000평이면 얼마죠? 모르겠어요. 계산도 안 해봐가지고 팔 생각이 없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근데 10년, 20년간 1,000원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구 탄생 이래로 지금까지 1,000원 가는 거거든요. 그죠? 10년, 20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4,500년 동안 1,000원 갈 수도 있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1,100원 줄 때가 나한테 봤어요.
자, 그럼 피해야 될 부동산 어떤 것들이 그 있어요? 해남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네. 또 요즘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네. 기획 부동산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막 사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몇 평씩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네. 그 내가 감당하기에 내 여력으로 감당하기에 조금 큰 매물. 그렇죠. 자산 가치는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은 1억밖에 없어. 1억으로 10억짜리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은행 이자 갚다가 볼일 다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내 1억도 간 곳 없고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등기. 아, 특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 소유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유치권. 네. 특별히 유치권은 굉장히 위험해요. 해결되기 전까지는 땅값보다 그 유치권 해결하는 돈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봤을 때 여기에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집은 5차, 6차, 7차, 8차까지 유찰이 돼도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런 부동산 가려낼 수 있는 눈이 해안이 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 지금 기획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가셨을 때 기획부동산인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경험담으로 말씀을 그렇죠. 좀 드리자면 네.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는 안 샀습니다만 지분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분 듣기 굉장히 네. 위험하죠. 뭐 이거 따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으로 된 거 일단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막 이렇게 잘라놓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결론은 뭐냐, 내가 모르는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거 뭐 생활용 숙박시설 좋다는데 트렌드 뜬다던데 이거 사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친척들이 막 사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거 사지 마시고 내가 진짜 알고 컨트롤 가능한 그렇지. 제일 만만한 거 아파트잖아요, 그죠? 아파트 같은 것도 먼저 하는 게 제일 아파트가 만만하신가요? 또 이런 아니요. 제일 우리가 접근이 너무 쉬운. 이게 계속 해명을 해야 되는. 돈이 비싸니까 좀 아파트. 싼 것도 있다니까요. 1억대도 있어요, 경기도에. 진짜 1억, 있어요. 1억 미만에 산 아파트는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1억 됩니다, 1억대.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것도 찾음에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를 접근하기 어렵겠지만은 요즘 그 젊은이들 이 인터넷으로 정보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네. 그 관공서나 국토교통부나 혹은 경공매 사이트, 온비드나 대법원 등기 관련된 대법원 경매 관련된 사이트나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가셔서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그 특히 온비드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 세금이 압류된 거라든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동산, 부동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좋은 곳 투자처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투자할 수 있는 곳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부동산이나 길도 없는 땅, 뭐 밀물 썰물 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땅, 1년 내도록 해가 들지 않는 땅 네. 이런 거 사시지 말고 좋은 땅들 많아요. 저렴한 그럼요. 가격에 네. 들어갈 수 있는 거 공부하세요. 절대 매입해서는 안 될 부동산에 대해서 한 줄평 말씀해 주신다면. 공부하세요. 음. 이게 철칙입니다. 공부를 해서 이 땅은 내가 왜 사면 안 되는지를 본인이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내가 정보를 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내가 속아서 샀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이 땅을 혹은 저 땅을 이렇게 권유받았을 때 그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내가 사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미래 가치까지 예상하고 난 다음에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서 고간에 돈이 썩어 넘쳐나도 그렇게 구입하지는 마세요. 좋습니다. 공부합시다. 네. 자, 그럼 뭐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바른 뭐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 대부분 다 바르게 하시죠. 아, 그렇죠. 하지만 이 개발지라는 곳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 눈 이렇게 뜨고 어떤 호구가 걸리나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일단 건드리지 말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 정도는 딱 마련해 놓고 끊임없이 상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한 박자 늦으셔요, 계속. 아니 그 하는 뭐 준비를 하고 해야지 갑자기 알겠어. 혼자 들어버리네. 다시 한번 할까요?